자, 이제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화면의 경로는요, 기초정보관리 그 밑에 계속 있습니다.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개정 과목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뭐냐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 항목이 뭐예요? 회계의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될 부분이라고 했고 이 5가지 항목에 속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내용들을 개정 과목이라고 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파일 작성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개정은 뭐예요? 폴더고 회계에 있어서 단어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속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을 하면 이 거래가 어떤 개정 과목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개정 과목을 파악하지 않으면 잘못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어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등록된 개정 과목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앞서 설명한 회사 등록이라든가 거래처 등록 같은 금융기관 신용카드 등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등록을 해줘야 되지만 개정 과목 등록이라든가 적용 등록은 기본적으로 회사 프로그램 세팅되어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써도 돼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할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고 추가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쓸 것 같으면 별로 고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개정 과목의 체계가 이렇게 쭉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화면에 가게 되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당자, 재고자산,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매입, 이렇게 비용가 쭉 다 돼 있어가지고 이 항목에 들어가면 개정 과목들이 쭉 나오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정 과목을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회사에 따라서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사용자 설정 개정 과목이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클릭을 해가지고 사용자 설정 개정 과목을 수정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정 과목을 추가할 때는 문제는 여기에 계정 성격이라든가 관계 코드, 표준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별도로 다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고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성격이라는 말. 자, 예를 들어서 이 사용자 설정 개정 과목을 클릭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항목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한다. 그러면 이 개정 과목의 성격이 뭐냐? 해당 개정 과목의 프로그램 특성. 예를 들어서 대여금이다. 또는 예금이다. 상각자산이다. 차감 계정이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성격을 설정을 합니다. 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상각이라는 얘기고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가에서 차감되는 형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격을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이사 가지급금. 그러면 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등 세무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세 편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회계상 재무제표에 가지급금 개정 과목을 쓰지를 못해요. 원래는 법인세 세무 조정을 회계에서 회계 처리할 때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세무상 제재가 따릅니다. 이 세무상 제재가 따르는 건 뭐냐면 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이자 계산하고 지급이자 부인하고 이런 부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고 싶은데 가지급금 개정 과목을 쓰면 회계에서 허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로 하냐면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든가 물론 가지급금을 써도 되기는 하지만 회계 기준상으로는 가지급금은 임시 개정이라서 회계 연도 말에 적절한 개정 과목으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물론 그냥 개정 과목 가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기도 하지만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든가 대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오케이. 그건 다 좋은데 주임종 단기 채권이 됐든 대여금이 됐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성격이 가지급금이에요 라고 해줘야지만이 대여금이라든가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 이름은 썼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이거는 가지급금이구나. 그래서 인정이자 계산이자라든가 지급이자 부임 같은 세무 조정할 때 반영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그렇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가지급금으로 성격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전표 입력할 때 가지급금 관련돼서는 고정조교를 입력하면 세무조정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교 밑에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조교라는 건 뭐냐면 거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성격이 있고 관계 코드가 되어 있는데 개정 과목 간의 관계를 설정한 대표적인 대손 충당금이 있다면 대손 충당, 대손이 발생할 걸 알고 미리 충당금을 쌓아놓아요. 그 대손이 발생한다는 건 뭐예요? 채권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채권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인지 아니면 기타 채권에 대해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인지 이런 부분들을 관계를 설정해 줘야 돼요. 외상 매출금과 관계 있으므로 대손 충당금 개정 과목의 관계 108번. 예를 들어서 이 대손 충당금은 0109는 이 외상 매출 0108과 관계 있다라고 해서 0109 해가지고 관계 코드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관계 코드를 넣어주는 거고요. 표준 재무제표는 뭐냐면 세무신고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계상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전표 입력을 하면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데 이 재무제표를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신고할 때는 표준용 재무제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표준용 재무제표 별도로 다시 또 만드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회계상 재무제표를 표준용 재무제표로 변경을 해줄 거예요. 이때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 표준 재무제표 여기에 코드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무신고엔 표준 재무제표 연결 코드를 반영해 준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표준 재무제표 여기 코드가 누락이 되게 되면 표준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신고할 때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표준 재무제표 코드를 넣어줘야 된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계정 코드, 성격 넣고 관계 코드, 표준 재무제표 이런 거 넣는 것들은 뭐냐면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계정 과목을 추가해서 사용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세팅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기존에 있는 계정 과목을 그대로 쓸 때는 여기가 이미 다 돼 있으니까 손댈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계정 과목 그냥 그대로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요 부분은 뭐냐면 말 그대로 거래 내역을 설명하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가 예를 들어서 회식 때 지급한 거야, 외상 때 이렇게 지급한 거야, 등등등등 이런 부분들 아니면 경조사비 낸 거야, 등등등 이런 식으로 거래의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요란에다가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해서 회사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적요를 임의대로 쓰면 돼요.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적요 자체는 세무상에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적요에 보면 현금 적요 있고 대체 적요 있고 고정 적요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자, 이 고정 적요 요 부분은요. 요 고정 적요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무상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고정 적요로 묶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이라는 게 대표이사도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런 사람들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별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인별로 관리하기 위해서 1번과 4번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그리고 가지급금 회수 그리고 또 2번과 5번은 전무이사의 가지급금 가지급금 회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정 적요를 별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법인세 신고서 작성을 할 때 세무 조정을 해줘야 돼요. 먼 나라 얘기야. 지금 우리는 회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 조정할 때 꼭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때 꼭 필요한 거 다시 그때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고정적용을 선정을 해주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반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재고자산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한도 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적용하고 하자. 자, 첫 번째로 나온 게 고정적용 대표적인 게 가지급금이에요. 가지급 가수금은 세법상 인정이자입니다. 인정이자 관련한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누구? 인별로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 인별로 대표이사, 뭐 전무, 상무이사, 적수계산을 위해서 고정적용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세무조정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합니다. 대표이사밖에 없어. 그러면 1번, 4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가지급금 관련된 고정적용가 있고 재고자산과 관련된 고정적용가 있어요. 자, 재고자산이 보통은 매출하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매출 원가로 빠져야 돼요. 근데 매출 원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시험비, 견본비로 썼어요. 뭐 접대비로 썼어요. 뭐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썼어요라고 한다면 매출 원가로 가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가는 거죠. 이걸 타계정으로 대체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 타계정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출 원가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갔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고정 적용을 씁니다. 이런 거 뭐 쭉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로 가게 되면 매입세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으로 정리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도 고정 적용을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상 뭐 이런 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뭐 기부금이라든가 접대비 이런 거 다른 계정으로 가게 되면 매출원가 이외에 다른 계정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프로그램에서 인식하기 위해서 고정 적용을 입력을 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뭐 옛날에 접대비로 나왔던 거, 이 접대비의 경우, 업무 추진비의 경우에는 회계상으로는 접대비 지출, 업무 추진비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한도 없이 마구마구 쓸 수 있지만 세법, 세금 계산할 때는 한도를 두고 있어요.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접대비로 이렇게 쓰였다. 뭐 현금 접대다 또는 신용카드 접대다, 경조사비 접대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줘야지만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할 때 한도 계산해서 세금 적립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법상 한도 계산을 위해서 고정적용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사용한 건지 아닌지 현금으로 썼는지 또는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쓸 수밖에 없죠. 그래도, 현금적인 6번을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면, 고정적인 효과와 똑같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야. 자, 요런 것 때문에. 요건 나중에 접대비라든가 뭐 이런 거 살펴볼 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 할 때 또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회계상 거래를 입력을 할 때 접대비 업무 추진비라든가 또는 의제 매입 관련된 거라든가, 또는 가지급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된 거라면 반드시 고정 적용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 요것들, 체크하고 갑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계정 과목이 등록돼 있고, 그 다음에 살펴볼 게 환경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프로그램, 컴퓨터 쓰게 되면 컴퓨터에 환경 설정해 준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환경 등록은 뭐냐면, 세무사능 프로그램, 우리는 지금 세무사능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 세무사능 프로그램의 시스템 환경을 설정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회사의 상황에 맞게, 회사의 개별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처리할 때 좀 더 신속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등록하는 거, 환경 설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 거래가 발생할 때 신속하고 또 간편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 설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환경 등록, 환경 설정도 이미 세팅이 돼 있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다시 요것도 회사의 상황에 맞게 해주면 됩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고, 자, 환경 등록은 여기 있습니다. 기초정보관리 밑에 환경 등록이, 경로가 이렇게, 화면 경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환경 등록도 보면 전체도 있지만 회계 탭, 인사급여, 법인,
뭐 영업 뭐 이렇게 되는데 개인 사업자라면 이게 법인이 개인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되는데 주로 이제 회계태, 인사급여라든가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환경 설정은 그때 파트에서 다시 살펴볼게요. 회계 탭에서 주로 살펴보는 게 이제 분계 유형 설정하는 거, 추가 계정 설정하는 거, 카과, 현과, 공급가액 뭐 이런 부분들, 불공제, 표준 재무제표, 의제료, 뭐 휴일 표시 뭐 이런 부분들이 쭉 다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환경 설정하는 내용들인데 하나하나 좀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실게. 뭐 수량 단가 금액 뭐 부가세 소수점 관련 큰 의미 없으니까 여기에 분계 유형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매출은 분계 유형이 만약에 외상으로 하게 되면 외상으로 했을 때 분계 유형을 외상으로 분계한다. 뭐예요? 저기 뭐냐면 메인 매출 전비 입력에 가서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외상으로 설정을 했을 때 외상으로 설정하면 밑에 분계가 자동적으로 매출의 경우는 상품 매출 또는 매출 채권의 경우 외상 매출금으로 자동적으로 돼. 매입한 경우라면 상품 매입으로 되고 외상 매입금으로 이렇게 쭉 뜹니다. 신용카드 매출 채권 매입 채권 미수금 미지급금 이렇게 분계 유형을 설정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분계 유형이 외상을 선택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뜹니다. 즉 뭐냐면 도소매업의 경우는 상품 매출이 되겠죠.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 매출로 뜨게 되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품 매출로 이렇게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로 설정을 해놨다. 제품 매출로 설정을 했을 때 외상으로 분계 외상으로 분계 유형을 선택하는 순간에 매출은 제품 매출로 바로 반영이 될 겁니다. 또 매입이다 그러면 상품이 아니라 원재료 매입으로 바로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상태에서 메인 매출 전비 입력 화면에서 자료 입력을 할 때 분계 유형에서 외상을 선택을 했을 때 요거 외상을 선택했을 때 이 환경 설정한 데 따라서 자동으로 분계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제조업도 있고요. 도소매업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추가 계정 설정 요게 들어가 가지고 매출을 예를 들어서 제품 매출을 선택해요. 매출 매입을 그러니까 제품 매출 매출을 제품 매출 선택하고 매입을 원재료로 선택을 하게 되면 분계 유형 선택할 때 외상이 아니라 추가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추가 계정 설정한 대로 자동 분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물론 외상이든 추가든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분계해서 개별적으로 수정도 또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추가 계정. 요 정도 내용은 기본적으로 전산의 회계 때 다 배웠을 텐데 혹시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포함 여부 요것도 아시죠? 카드 매출, 현금 매출, 또 현금 영수증 매출입니다. 현금 과세 또는 건별 현금 매출의 경우에 부가세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으로 할 거냐? 네, 포함으로 합니다. 라고 하면 공급가액란에다가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그 공급가액이 부가세와 공급가액으로 자동으로 나누어져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게끔 돼 있어요. 여기에 과세 공급가액에 부가세 불포함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과세 공급가액란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 공급가액에 대한 10%가 별도로 부가세란에 입력이 되고 카드 매출 또는 현금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의 금액을 입력하면 이 공급가액이 요게 나누어져서 입력이 된다는 얘기.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 설정 보통 환경 설정 세팅한 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될 거예요. 이 부분.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구나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이 있는데 유형 뭐냐면 불공제 사유, 영세일 매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불공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금 계산서로 수치를 했지만 세법상 공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제하지 않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는 비영업용 수용차 관련이다 또는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이다. 그러면 설정은 보통은 기본적으로 불공제 사유를 설정을 해놓으면 불공제할 때 그 부분이 자동적으로 다 떠요. 물론 기본적으로 설정된 것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어요.
자주 발생하는 불공제 사유를 등록을 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자, 불공을 선택한다. 그러면 등록해 놓은 불공제 사유가 자동적으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어서 이렇게 환경 설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에이, 안 해놓고 그냥 그 하나하나 해도 돼요. 근데 하나하나 해놓고 나면 조금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필요한 거 속도, 스피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 물론 설정을 해놓고도 자동 반영된 것도 개별적으로 당연히 수정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매출도, 영세일 매출도 마찬가지. 영세일 매출도 뭐 여러 가지가 사유가 있는데, 영세일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영세일 매출 요거 해놓게 되면 등록된 영세일 사유가 자동 반영이 될 거고, 이것도 개별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표준형 재무제표 사용, 뭐 일반 법인 뭐 이런 거 쭉 하면 되는 거고요. 고정자산 간편 자동 등록 사용은 뭐냐면, 고정자산 간편 자동 등록을 사용할 거예요. 예, 해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 전표라든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고정자산을 입력하는 순간에 고정자산 등록을 하라고 나와요. 자, 고정자산 등록은 왜 별도로 해줘야 되냐면, 고정자산, 회계상 유형자산 같은 경우,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감가상각 또는 상각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해주기 위해서 고정자산 등록을 별도로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고정자산 등록 화면이 별도로 있지만, 그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 가서 개별적으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거래처 등록하는 것처럼 거래처 등록 화면도 있고 고정자산 등록 화면도 있는데, 거래처 등록할 때 거래처 등록 화면에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신규 거래처다 그러면 F2, F3 기능키를 통해서 입력을 하는 것처럼, 등록을 하는 것처럼, 고정자산도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 들어가서 입력하기보다는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입력 화면에 들어가서 고정자산의 계정 과목을 입력하는 순간에 간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팝업 창이 떠요. 그래서 그 간편 등록한 내용은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 등록이 될 거예요. 그거를 할 거냐? 예, 하겠습니다. 간편하게 자동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동 반영되면서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도 자동 계산이 된다라는 거.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는 얘기고. 또 뭐냐면 의제료 자동 설정. 자, 의제료 같은 거, 의제 매입 같은 거 설정을 해놓게 되면,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얘기하는 거예요. 의제 매입세 공제할 때 의제 매입을 설정을 해놓으면, 자, 면세입니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는 뭐냐면 부가세법에서 적용되는 건데, 매입세액이 아닌데 매입세액으로 의제, 간주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면세 매입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정된 의제 매입 등으로 자동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하지 않아도 자동 반영되니까 입력하는 게 단축이 돼서 훨씬 더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런 것 때문에 환경 등록을 해준다는 얘기.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태인데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아니면 일반적인 상황이면 그대로 환경 설정한 대로 그대로 정리를 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신용카드 매입 입력창 사용 여부 사용 설정으로 해놓게 되면, 자,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를 해요. 그랬을 때 신용카드 정보 자체를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다 이게. 신용카드 매입 입력창 사용합니다 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휴일 표시 사용을 할까요? 휴일 표시, 네, 휴일 표시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일반 전표 입력이라든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표 입력, 즉 뭐냐면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는 때가 휴일이다 그러면 휴일임을 별도로 표시해 줘야 돼요. 휴일에 지출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왜 확인해요? 국세청에서 휴일날 비용 경비 쓴 거에 대해서는요, 업무와 관련해서 쓴 거 맞아요? 쉬는 날 무슨 뭐 썼다고 개인적으로 쓴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을 하기 위해서 휴일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해놓는다라는 얘기예요. 안 해도 되지만 보통 다 해놔요.
기타, 뭐, 일반 접수에 3만원 카드사 사용 여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보조장 항상 팝업, 뭐, 보통 이렇게 다 사용, 이런 부분들로, 기존에 설정된 대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면 되고요. 회사 상황에 따라서 변경, 추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기타, 인사급여,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는 해당되는 세목에서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